제가 고대에 나온지 모르고 읽으셨는데 학생회관에 가서 동아리에 가게 되는 장면이 너무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그것과 비슷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맞네라고 하신 거예요.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했던 캠퍼스 생활의 어떤 인상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공학번, 지금은 소설 쓰고 있는 정대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막 열심히 쓰다가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면 막 신나고 그럴 텐데, 출간된 지 꽤 지나서 저는 이미 다른 작품에 빠져 있는데 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마치 전생에 어떤 해놓은 일이 저한테 다시 오는 것처럼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항상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시작을 못하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은 작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좀 구리다고 생각돼도 일단은 쓰고 고치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서 첫 문장은 그냥 그래도 떠오르는 대로 쓰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고치죠. 마지막에 가서 고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소설을 끝내는 문장에 더 부동호가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100페이지에 있는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하는 많은 분들이 회자해 주시는 그 문장이 제일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했고, 제일 좀 공들여서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초고 버전은 거의 죄책감이 주인 이야기였어요. 사랑보다도 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저도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독자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되면서 좀 더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됐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급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냥 감정이 빠져든 것보다 일상에서 좀 노력해야 되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 제일 능숙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거를 어려워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탐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안정형이고 뭔가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은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은 안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작가가 등장인물에 충분히 이입을 해야 또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그 인물에게 빠져 있으면 이야기가 너무 뜨겁고 과잉이 돼서 독자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잉된 이야기를 쏟아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버거울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자님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패턴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뜨겁게 인물에게 이입해서 쓴 뒤에 고치는 거를 엄청 오래 하거든요. 한 번에 읽히는 호흡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쉽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치는 것 같아요. 많은 리뷰들이 떠오르는데, 왜 하필 너랑 헤어진 지 며칠 뒤에 이걸 읽어서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그런 글을 읽었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왓챠에 어떤 분이 쓰신 건데, 소방관 따님이시래요. 불안과 걱정과 이런 걸 가지고 있던 거를 너무 잘 써서 자기 일기장 보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의견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행이라고 해서 읽으신 분들이 실제로 제가 후기 같은 걸 보면은 자기가 책을 끝까지 못 읽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서 조금의 어떤 성취감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뭐 유명하다는 뭐 모순도 읽고 뭐 모도 읽고 모도 읽었다 하시는 분들의 리뷰를 꽤 봤는데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가면서 본인의 취향을 찾으시면 그게 이제 한국 소설의 독자분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접해봐야 이게 좋은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유행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PD분이신데 제가 뭐 고대에 나온지 모르고 읽으셨는데 학생회관에 가서 뭐 동아리에 가게 되는 장면이 너무 그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그것과 비슷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맞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막 의도해서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다녔던 풍경들이 반영이 된 거는 같아요. 네.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했던 캠퍼스 생활의 어떤 인상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영화 동아리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10대 때 영화에 빠졌던 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서 영화에 빠지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그 멀티미디어실이 있어요. 거기서 영화를 정말 닥치는 대로 봤던 것 같은데 도서관이랑 그 멀티미디어실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이전에 뭐 영화 만들던 시절부터 돌이켜 봤을 때 매번 창작할 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첫 장편 소설인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소설이 저의 그 데뷔작이기도 한데 100%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의 어떤 배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학교의 이야기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되게 지망생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당시에 그 영화가 잘 안 되고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던 와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랑도 이제 거리가 생기고 영화도 이제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터널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던 시절에 이 애정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쓴 작품들이 공들여서 썼고 애정이 가지만 큰 시절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되게 읽으신 분들이 위로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런 작가님들 뭐 인터뷰집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뭐 하시는 이야기들은 결국에 쓸 사람은 쓰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작가님이. 근데 그게 되게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에는 맞는 말 같아요. 특히나 창작은 누가 뭐 등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그 거절 당하는 거는 익숙해지지 않죠. 너무 아프고 수년의 시간을 써서 잘 안 됐으니까 되게 분하고 힘든데 실패나 거절의 아픔은 이렇게 지나가지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그 실패할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게 안 가본 미래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사정과 이런 게 달라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해봐야 알 수 있다. 네, 해보기도 전에 재능 얘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고 해보시라. 네. 지금 그 창작해나가는 자양분을 쌓던 토양이 돼주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다른 분들이 그런 뭐 대학 시절에 뭘 해라 이런 게 공감이 안 갔었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면은 캠퍼스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진짜 방황하던 기억이 떠올라요. 순수 인문학을 전공한다는 핑계로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고 이런 게 원 없이 그런 탐구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이. 그래서 저의 어떤 토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